자, 오랜만입니다. 지난주에 김평환 교수님의 저녁 강의 잘 들으셨죠? 또 지난주에 새벽 강의 참 여러분 은혜롭게 잘 들으셨죠? 참 그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참 그 목사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자,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잠깐 보시겠습니다.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다시요. 예. 고혈압, 당뇨병, 다시요. 예, 갑니다.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왜? 에이즈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시요. 갑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에이즈가 온갖 질병들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때마다 10만 명 이상이 새로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예.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스트레스, 과다한 음주와 흡입, 불규칙한 식생활, 계속되는 과로와 피로, 기술대로 지친 당신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회복을 원하고 있다. 각종 암, 난, 그리고 죽음. 지금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생명입니다. 23년 전에 제작한 영상인데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영상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질대로 지친 당신의 몸은 뭘 원하고 있어요?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몸뚱아리 자체가 뭐 하기를 바라요?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 잘 새겨드리십시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아무나 건강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하죠. 하지만 아무나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낫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나 낫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할까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지 못할까요? 그렇게 길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의 방법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고 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의 적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고 싶습니까? 완치의 길, 건강의 길, 행복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여러분 찾고 싶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맨 먼저 배웠던 손놀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유아, 어떤 뇌, 어떤 발전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한국의 유아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잼잼. 그렇죠? 잼잼. 자, 잼잼. 준비. 잼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도리.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지. 그 다음 네 번째가 뭐예요? 까꿍. 자, 잼, 짝짝, 도리, 짝짝, 권지, 짝짝, 까꿍, 짝짝. 시작! 잼, 짝짝, 도리, 짝짝, 권지, 짝짝, 까꿍. 한 번씩. 잼, 짝, 도리, 짝, 권지, 짝, 까꿍, 짝. 시작! 잼, 짝, 도리, 짝, 권지, 짝, 까꿍, 짝. 잼, 도리, 권지, 까꿍, 짝.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 그런지 다들 헷갈려. 그 갓난아기 때 이제 아장아장 그러면 돌진하면서 이거 다 했잖아요. 아는 분 계셔 혹시? 다 했죠? 원래 가장 먼저 했던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했어요? 그냥 따라 했어요? 그냥 따라 한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무식한 것이라 그래요. 이게 뜻이 있을까요? 뜻이 있어요. 잼잼은요 지암의 약자예요. 지암. 이 지자가 가질지예요. 가질지.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해서 돈을 가지라. 재물을 가지라. 지암. 암이 뭔지 아세요? 암자가 암자가 막루암자, 집암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돈을 벌고 뭐 하라고요? 나누라. 이게 잼잼이에요.
알았습니까? 이 무식한 것들아. 이게 뭐예요? 잼잼. 시작. 잼잼 짝짝.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땀 흘려서 뭘요? 벌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 나눠야 돼요. 두 번째, 도리도리는요, 이 도리도리입니다. 길도자, 이치자. 자, 도리도리는 고개를 이렇게 돌리죠? 예? 도리도리, 이쪽 길, 저쪽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서 가장 인간의 도리를 찾아라. 이게 도리도리예요. 자, 도리도리, 짝짝. 힘있게, 도리도리, 짝짝. 곤지곤지는요, 이 곤지곤지는요, 땅, 곤자, 땅, 지자예요. 땅과 땅이 만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요. 땅에 씨앗이 심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해요.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이게 곤지곤지, 만남. 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라 이거죠. 곤지곤지. 자, 곤지곤지, 짝짝. 깍꿍은요, 깨달을 각자 하늘 궁자예요.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이치를 찾는 이 도리도도 중요하고 만남도 중요하면 가장 중요한 게 깨달으라 이거. 뭘 깨달으라고요? 하늘을 깨달으라. 이 우주가 그냥 있는가? 저 태양이 그냥 있는가? 저 별들이 그냥 도는가? 깍꿍! 하늘을 깨달으니까 하늘의 그 이치가 어떤 이치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치라고. 박수! 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작. 잼잼 짝짝. 도리도리 짝짝. 건지건지 짝짝. 까꿍까꿍 짝짝. 잼짝 도리 짝. 건지 짝. 까꿍 짝. 잼도리 건지 까꿍 짝짝 짝짝. 그래서 건강하려면은, 행복하려면은, 나으려면은 뭐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도리를 찾아야 돼. 그 길이의 길, 기토자, 건강의 길, 행복의 길을 찾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 길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무슨 만남? 누군가의 만남이, 에덴 요양병과의 만남, 이것도 만남이죠? 이곳에서 많은 위로되는 다른 옆에 있는 환우들과의 만남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당신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라는 이 명제를 놓고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한 이 생명, 건강, 행복, 그 길 잠깐 좀 30분 동안에 생각을 하고 주무시겠습니다. 자, 한번 알기를 원하십니까? 자, 먼저 한국인의 건강 수명과 질병 수명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기간, 예. 일명 건강 수명은 남성이 68살, 여성이 72살. 2013년 자료입니다. 기대 수명이 남성은 77살, 여성은 83살이니까 건강 수명과의 격차가 각각 9년과 11년인 겁니다. 자, 보세요. 다시 말해 주어진 수명까지 살면서 자, 10년 전 자료인데 남자는 77까지 살아요. 여자는 83세까지 살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내면은 80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건강 수명과 질병 수명. 77세의 남자 수명의 건강 수명은 68세. 나머지 9년은 뭐예요? 질병 수명이에요. 여자는 11년이 질병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뭐예요? 10년 동안은 질병 수명으로 살아요. 그 질병 수명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파서 정말 힘든 과정.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런 기간. 누군가에 의해서 내 뒤처리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떠먹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몸 자체가 씻겨져야 되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 10년이란 말이에요. 80년을 살면서 그 8분의 1, 10년 동안은 뭐 한다고요? 이게 질병수명이라고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늙는 게 무서워요. 죽는 것은 무섭지 않는데 늙어서 병드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한 없어요. 뭐 62년 제가 살았으면 지금 죽어도 뭐 아쉬움 없죠. 할 거 다 했고, 뭐 아들, 딸 낳아서 다 독립시켰고,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두려울 거 없죠. 근데 혹시라도 이 상태에서 몸이 쓰러져서 내 혼자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고, 내 혼자 스스로 씻지 못하고, 뒤처리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산다면은 비참하죠. 그러지는 말아야죠. 자, 2023년은 남자가 80.6세로 쭉 올라갑니다. 여자의 기대 수명은 자그마치 86.4세예요. 평균을 내면은
평균 수명이 83.5세가 현재 대한민국 평균 수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노란 바탕 보세요. 남자가 9.2년, 여자가 10.5년이 질병 수명이에요. 이제 더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4.5세로 이제 2020년에 보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질병 수명이 있는데 이렇게 질병 수명이 길어요. 남자는 15.12년, 여자는 10.57년, 여자는 다시 말해서 11년, 남자는 15년을 질병 수명으로 살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죠. 근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명은 제천인데. 그래서 오늘 부족한 제 강의지만 정성을 다하는 강의니까 제발 죽어도 이렇게 질병으로 죽지 말자고요. 물론 우리가 지금 암 투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지만 결코 암으로는 죽지 말자 이거예요. 박수! 네. 아이고 그래가지고 되겠나요? 너무 약해. 자, 진짜 이 자료를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세상에 83년을 사는데 84년으로 합시다. 84년을 사는데 남자는 15년 동안을 질병 수명으로, 여자는 11년 동안을 질병 수명으로. 자, 여러분 제가 좀 어두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렇죠?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태어났듯이 언젠가는 죽어요. 시작이 있으니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마음을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말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역설하는 거예요. 병 없이 내 스스로가 다 거동하고 살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자성어가 예외 없이 다 적용됩니다. 생로병사. 예? 그렇죠? 태어났고 살다가 늙어서 병들고 죽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 글자 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로사. 늙는 것은 막을 게 없습니다. 한 손에 가시 들고 한 손에 지팡이 들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 떨어치렸더니 백발이 저만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늙는 것은 막을 길이 없어요. 하지만 생로무병사 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자,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나는 생로무병사 할 것이다. 외쳐봐요. 시작.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겠나요? 좀 강하게 봐요. 나는 생로무병사. 나는 생로사. 나는 결코 생로병사하지 않을 거다. 이게 스스로의 주문이고 뇌세포가 인지를 하고 우리 주인이 생로사한데 우리 그렇게 하자. 뇌세포의 모든 우리 신체 기관들이 뭐예요? 그렇게 약속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느 하나의 나라에 왕이 살았어요. 그 왕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광대를 고위관리로 고용했대요. 하루 10분씩만 나를 웃겨다오. 그래서 광대는 하루 종일 어떻게 왕을 웃겨드릴까? 하루 10분씩 웃겨드리는 연습을 해서 마술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했대요. 그래서 왕이 이 광대의 그 껄껄거리는 그 광대의 그 모습을 보고 막 껄껄껄 웃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잠깐 풀었대요. 그런데 이 광대가 어느 날 잘못돼서 역적모의에 가담하고 말았대요. 역적모의에 가담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형시켜야죠. 남겨두면 안 되죠. 그런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선처를 베풀기를 그동안 네가 나를 웃게 해줬으니 죽는 것은 네가 선택해라. 어떻게 죽을래? 죽는 방법 독살형, 참수형, 교수형, 채찍형. 독살형, 독을 마시고 피를 토하고 죽어. 참수형, 목이 잘려. 교수형 목배에 달려주고 안 되겠어. 채찍형 막 맞아서 온 막 살이 다 터지고 채찍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이 광대가 긴 고민에다가 죽는 방법은 네가 선택하라 했으니 왕에게 나가서 그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그냥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왕이 네가 끝까지 다닐 거야. 그래라 이놈아. 그래서 독살형, 참수형, 교수형, 채찍형 다 피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되기를. 박수! 아! 늙는 것은 막을 길 없고 병은 현재 왔고 온 병은 보내면 되는 것이고 뭐 하자고요? 그냥 우리는 늙어서 죽읍시다. 몇 살에? 100살에. 될까요? 저는 2064년 6월 4일이 제 장례식 날입니다. 2064년 6월 4일 6464 1964년 6월 4일 4일생이니까 2064년 6월 4일 제 장례식 날은 제가 모든 시나리오 다 짜놓고 절대 울지 말라, 조의금 받지 말아라, 축제로 영상 다 만들어 놓고 순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 장례식을 축제 분위기로, 왜 한평생 잘 살다 가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될까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최소한 그러나 뭐예요? 내가 이렇게는 살자.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묘를 써놓는 사람들은 장수예요. 수의를 떠놓는 사람도 장수예요. 왜? 뭘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언젠가 죽지 하면서 뭐예요? 조심하니까.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감정도 폭발시키지 않고 뭐예요? 참고 잘 털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장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는 법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죽으려고요? 늙어서 죽읍시다. 할 일 다 하고. 자, 생로병사가 우리 인생인데 사망자 90%는 병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다 태어났죠. 산부인과에서. 근데 90%가 병원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이 산부인과 병원, 인생의 끝이 뭐예요? 중환자실 병원. 병원에서 태어나서 병원에 죽는데 자연사 하는 사람은 평균 5%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연사가 뭐예요? 늙어 죽는 거죠. 낮에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저녁밥 스스로 먹고 그리고 설거지도 해주고 자식들, 그리고 방도 좀 청소하고 정돈 다 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자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자연사예요. 99세 된 제가 목회했던 교회 한 할머니가 그랬었어요. 그 할머니는 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렇게 샤워하면서 탁 이 상태로 돌아가셨어요. 스스로 돌아가서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요. 죽음이. 그렇게 죽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자연사는 5%밖에 안 됩니다. 특히 암사. 암으로 투병하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30만 명 2020년 사망자 중에 8만 5천 명, 거의 3.12명 중에 한 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죽어도 암으로 죽지 맙시다. 비록 암 투병 중이지만은.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버넷 이 박사의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분은 1960년대에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을 수상한 분이에요. 특히 후성성 면역 내성을 발견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매일매일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는 매일매일 수천 수만 개의 질병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수천 수만 개의 세포가 상한다. 수많은 세포가 뭐예요? 병 걸린다 그 말이에요. 자, 매일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발생한다.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발암 요소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공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발암 물질의 유입이라고 보죠. 특히 WHO에서는 최근에 미세먼지를 초-A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죠. 하지만 모두가 다 병자가 안 돼요. 모두가 다 암 환자가 안 돼요. 왜? 우리의 몸 자체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역력이 그 모든 암세포, 발생된 질병, 상한 세포들을 뭐 한다고요? 다 수리하고 정상화합니다. 이 힘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면역이 약할 때 모든 인간의 병이 발생한다. 자, 면역력 약화의 요인, 첫째, 음식, 둘째, 습관, 셋째, 환경, 넷째, 마음.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요 네 가지가 원인입니다. 비음식, 비건강식 음식입니다. 자, 이런 음식들 현대인들이 굉장히 즐겨 먹죠.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과로와
예, 이런 운동 부족. 그리고 환경 오염,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주어진 환경 어쩔 수 있습니까? 이곳에 와야지만 좋아지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요 네 가지가 현대 모든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이 학자가 분리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건강식을 건강식으로. 자, 운동 부족했으니까, 과로했으니까 뭐요? 정기적으로 즐거운 운동을 해주고, 오염된 환경에 살다 보니까 병이 왔다면 이렇게 깨끗한 곳에 와서 잠깐 머물러주고, 마음이 불안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음을 좀 편히 갖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 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고요. 어쨌든 마음 편히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현대 각종 질병의 원인인데, 특히 이거 보세요. 자, 이것이 네 가지가 기초가 돼가지고 현대병에 걸리는 이 네 가지의 요인 때문에 생기는 게 고혈압이에요. 비건강식, 운동 부족, 그렇죠? 환경 오염, 또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 봐요. 고혈압 걸리는 거예요. 5천만 인구에 고혈압 환자가 몇이에요? 지금 1,300만이에요. 또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병 이 네 가지가 다 원인이에요. 또 암도 현재 259만 명입니다. 암 투병 중인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20명 중 1명이 암 환자예요. 5천만 인구 중에. 이게 다 비건강식, 운동 부족, 환경 오염, 마음의 불안, 스트레스가 어떤 학자는 질병, 암의 90%가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치매 100만 명이에요. 1,000만 노인 인구 중에 10명 중 1명이 치매예요. 이게 다 파킨슨 마찬가지고 또 우울증도 거의 100만이 가깝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요 네 가지 것이 원인이라 그 말이에요. 네 가지 것. 자, 그럼 이 네 가지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네 가지 것을 고쳐야죠. 병을 고치기 전에 뭘 고치라고요? 요 네 가지 요인을 고치면 병은 자동으로 낫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병을 좀 고쳐보십시다. 이 네 가지 요인을 고쳐보십시다. 자, 우리의 삶을 좀 더 구체로 보면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또 신체 활동 부족, 그래도 뭐요? 오염된 공기, 또 각종 환경 오염의 노출, 또 과도한 일인 스트레스, 그리고 비건강식. 이게 이제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암의 원인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이제 바꿔가야죠.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있으니까는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마음을 좀 편히 갖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적절한 운동하면서 건강 식사를 해 나가는 삶을 매일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반복하면은 내 몸에 무엇이 올라가요? 이 버넷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면역력이 쫙 상승되어져요. 그러면서 치료가 되고 몸이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원리가 뉴스타트 원리인 것을 외칩니다. 에이, 괜히 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원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뭐라고요? 참된 치료제다. 참된 치료제다. 이것을 잘 알고 실천할 것 같으면은,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은 10중 8구는 10중 8구가 몇 퍼센트예요? 80~90%는 질병에서 해봤단 말이에요. 굉장한 수치예요. 80~90%. 자, 요 8가지를 좀 보십시다.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8가지. 이거는 어떤 의학자가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과학자가 제시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첫째 날 뭘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죠. 모든 생명과 첫째 빛, 둘째 날 공기, 셋째 날 우리가 먹는 것들. 빛을 재료해서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늘의 궁창의 새, 물의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 뭐요? 그 땅 위의 모든 동물과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만들었어요. 맨 먼저 인간을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어둡죠. 숨 쉴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건강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8가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째, 먹는 거. 셋째 날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인간에 먹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사람에게 자동차
날개 주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뭐예요? 움직임이에요. 둘째 날 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죠. 그리고 넷째 날 햇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절제하라 했습니까? Yes, no. Yes, 생명과 No, 선악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하지 않는 것, 이게 절제예요. 먹을 것은 먹고 먹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먹지 말고. 그렇죠?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이게 절제란 말이에요. 할 것은 꼭 하고 하지 않을 것은 꼭 하지 않고 그러면 건강하고 성공하죠. 하지만 인간이 그렇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자, 그리고 둘째 날 공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뭐요? 제7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휴식했죠. 이 모든 걸 다 내가 만들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물, 햇빛, 절제,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휴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8가지가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최적의 조건이에요. 자, 보면은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먹는 것을 지정해 줬습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로 구분해놨어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몸이 형성되어져요. 먹는 것 중요합니다. 둘째, 살아있는 모든 것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 죽은 것들이에요. 중요하죠? 먹는 것 중요하고 움직이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중요하지만 물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먹고 움직이고 물 마셨다 할지라도 햇빛이 없으면 사람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요 4가지가 다 갖춰도 절제해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도 절제하고 물 마시고 절제하고 햇빛도 적절히 쬐야지 과하게 쬐면 분명히 몸이 망가집니다. 자, 중요하죠?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가 다 중요해도 이 공기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중요하죠? 다 잘해봐요. 쉬지 않고 해봐요. 사람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7가지 잘해도 마지막 하나, 요거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절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8가지 건강 원리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없으면 뭐예요? 면역이 깨져요. 병이 오게 돼 있고 암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뉴스타트 이 건강 원리를 제7일 안식일 예수주일 교회는 지금부터 200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고 전 세계 모든 이 교단의 교회에서 이것을 교인들이 가르치고 어쨌든 건강하게 살자. 그래서 음식도 가려 먹자. 중요하죠?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뭐 음식을 가리고 뭘 안 먹고 한다고 변하는데 절대 그 변할 일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게 다 먹을 게 아닙니다. 내 몸에 좋은 게 있고 좋지 않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분이 와서 들었습니다. 1998년에 침샘암으로 진단됐어요.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침이 안 만들어집니다. 인생도 그는 진짜 마른 침같이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 무언가 자신을 짓눌러 지배하는 것 같은 것이 있었는데 친정 어머니가 무당이었대요. 내가 무당이니 너도 무당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어머니는 계속 주입했는데 무당이 되기 싫어서 대신에 절에 열심히 다녀서 부처를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입이 마른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진단 결과 침샘암에서 이미 전체 입안으로 번지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수술도 불가요. 침샘암, 구강암, 혀암, 이 잇몸암 걸린 분 있어요. 봤는데 정말 이게 막 튀어나와요. 입 밖으로요.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지. 수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되었을 때 이분의 마음은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죽으란 말인가? 그럴 수는 없었다. 40대 나이에 내 인생을 그래서 살기 위해 무작정 무엇을 하려고 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에요.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낫기 위해 무언가를 먹으려 했다. 그렇죠? 먹는 거 중요하니까 몸에 좋다는 거 먹어야죠. 뭔가를 해야 되죠. 이제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의 소개로 드디어 뉴스타트에 왔습니다. 건강 강의 들었습니다. 뉴스타트 배웠습니다. 8가지 건강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중요하구나. 자,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신환자 교육 때 받은 요 뉴스타트 원리와 실천이 있죠. 요거 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에덴 요한병원에서 새롭게 만든 것인데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8가지 건강 원리를 체크하면서 매일매일 25개 항목으로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건강식
얼마나 뭐 씹었는가, 100번 씹었는가, 현미 채식했는가, 간식하지 않았는가, 뭐 등등을 쭉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이거 다 체크할 수 있어요. 100점 만점에 80점만 넘어도 돼요. 합격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며칠 지나고, 뭐 3달 지나고, 100일 지나면은 습관이 돼 있고, 그 습관 때문에 몸이 좋아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자, 뉴스타트를 이제 배워서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에 다니는 분이 와서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눈물과 감동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일주일, 2주일 되니까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후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거의 3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매일매일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그렇게 1년을 보냈는데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우와. 그리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에덴 요양병원에 오셨어요. 98년에 이 수기를 썼는데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쁨이 저에게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뉴스타트 8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8가지 뉴스타트 건강 원리는 뭐라 했어요? 이 건강 원리는 곧 뭐라고요? 나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게 치료제로 들어와요. 이게 치료제라고요. 뭐 요리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지 요리를 하죠.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치료제가 있어야 돼요. 그 치료제가 뭐라고요?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이게 치료제예요. 이 치료제가 나에게 딱 적용되어집니다. 이 치료제를 내가 매일매일 실천합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면 이 치료제가 내 몸에서 실천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치료력으로 발전되어져요. 치료력으로 발전되어지면 내 몸의 면역력, 치료력이 급상승되어서 뭐요? 내 몸이 분명히 회복되는 원리가 바로 이 뉴스타트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여러분 꾸준히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실천을 하시면은 10중 8구는 분명히 회복된다 했고 생로병사가 아니고 생로암병사가 아니고 뭐요? 생로사로 바로 그렇게 인생이 맞춰질 수 있으니 이 8가지 건강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꼭 실천하셔서 모두가 다 완쾌되시기를 박수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여러분 돌아보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말고요. 후회하지 마라. 지난 7월 디즈박주 콘서트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영숙이를 여러분을 덕원이를 인내를 그만. 자, 진짜 중요한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면역세포를 올릴 것인가? 8가지 건강 원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 있는 신체기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대장과 소장입니다. 대장과 소장에 면역세포가 가장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 대장과 소장에 약 100쪽에 약 100종류의 우리 인체의 거의 7, 80%의 이 면역세포들이 대장과 소장에 있어요.
그런데 이 대장과 소장, 특히 이 대장과 소장에는요, 세 종류의 균이 있어요. 중간균, 이놈도 저놈도 아니고, 유익균, 유해균. 자, 우리의 몸의 면역력은 유익균이 득세할 때 가장 최고의 면역력을 보이고 치료력을 보여요. 자, 장내 세균의 구분을 결정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인데, 그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먹이가 있어요. 그 먹이가 뭐게요?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요 두 종류죠. 네 가지로 크게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를 먹을 때에 이 장내 미생물, 특히 유익균들이 증가해요. 유해균이 전혀 없으면 안 돼요. 또 유해균 하나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익균들이 뭐 아무 적도 없는데 막 퍼져버려요. 근데 유해균이 있으면 유익균들이 뭐요? 정신을 차리고 예, 그 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이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수출하는데 산채로 수출을 했는데 다 죽어버린대요. 근데 이제 청어가 이제 죽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청어를 좋아하는 메기를 있잖아요. 몇 마리 넣어놓는데요. 그럼 메기가 두세 마리 먹고 이제 그만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메기가 있으니까 이 청어들이 살아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유익균들이, 유해균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뭐요? 저놈들이 우리를 친다. 항상 이런 비상사태. 그래서 유익균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균의 먹이가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면역이 뚝 떨어지고 암이 오고 각종 질병이 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뉴스타트 기회를 줘서 뭐예요? 제발 좀 내 몸에 유익균들, 미생물들이 정말 좋아하는 먹이를 좀 먹어달라. 하지만은 그 말씀을 안 듣고 사람들이 유해균이 좋아하는, 유해균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이를 먹어요. 그게 뭐예요? 인스턴트, 고지방, 고단백질. 이거는 유해균들이 매우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과자, 라면, 피자, 치킨. 지난번에는 키친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혼났네. 키치킨. 헷갈려요. 하여튼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외식할 때 또 화학 조미료 있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다 유해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와추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들어요. 예. 자, 그래서 장 건강에 무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방귀 냄새가 심해집니다. 그 방귀 냄새의 주 요소가 바로 스카톨이라는 이 가스, 독소인데, 이 스카톨은 유기화합물이고 미생물이 매우 좋아하는 먹이고 미생물들이 분출하는 가스예요. 그래서 요 스카톨 때문에, 유기화합물 때문에, 장에서 만드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병이 치매. 이거 연구됐어요. 과자를 좋아하는, 초가공식품을 좋아하는 노인들이 치매 파킨슨 많이 걸리더라. 연구에서 지지난달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종 이런 질병을 일으키고, 특히 이 스카톨, 이 유해균들이 이제 이런 식품 첨가물, 뭐 고지방, 고단백질 먹고 이제 방귀를 낀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냄새가 지독하죠. 그 냄새가 이제 폐독성, 발암성, 장내 유익균 파괴, 산화 스트레스, 세포막 손상, 또 세포 생존을 감소시키면서 요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 유해균들이 내뿜는 이 암모니아 가스가 독성 소화기관을 망가뜨려 버리고요. 황화수소, 이게 변비 설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메탄 가스가 나오죠. 독가스, 막 배가 부풀어 오는 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내 몸의 면역력이에요. 암 나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악화되면 안 되고 꼭 나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내가 먹는 게 곧 내 몸의 면역력과 결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외식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할 수 없는 경우는 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급적 즐기지 마세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뭔가 먹고 싶어 나가서 먹는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만은 그걸 즐기지 마시라고요. 외식하는 거. 식당에서 특히 파는 거 다 화학 조미료 들어가 있고요. 식품 가공 물질 막 들어가 있고, 뭐 색소제, 이뇨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감미료 막 그 다. 특히 이 비닐봉지에 포장돼서 파는 거 있죠. 먹지 마세요. 네. 하여튼 이것들이 다 뭐예요? 내 몸에 장애 유해균들의 먹이다. 그러면 딱 끊어질 거예요. 뭐라고요? 명심하십시오. 네. 내 몸의 면역력, 그게 치료력인데, 결국 내 몸의 치료력을 강하게 하려면 뭐 한다고요? 유익균들이 득세하게 하자.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순수한 음식. 이것들이 식이섬유가 되어가지고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해균들은 이게 곡식과 과일과 견과 같이 해서 식이섬유 진짜 싫어해요. 이게 이걸 먹어놓으면 유해균들이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유익균들이 증가해서 뭐예요? 면역이 쭉 높아집니다. 특히 이 그림 잘 보세요. 자, 요 밤색 이제 혈관인데 이런 흰 밀가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감염을 방어하고 그다음에 또 점막을 방어해주고 T셀, B셀 이 세포를 강하게 하는 요 혈관이 있어요. 혈관. 네. 자, 위에 그림이 이제 이 장벽이에요. 장벽. 예. 이제 벽인데, 자, 이렇게 좀 잡아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유해균이 득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유익균이 득세하면은 요 미생물들, 독소, 글루텐이라는 이 독소들이 건강한 장벽이 형성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혈관 속으로. 그런데 요거 움직여 보십시오. 요거. 이제 유해균들이 득세하면은 장의 벽이 약해져요. 이게 삼투압 작용이 매우 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쏙쏙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런 뭐 독소들, 크루텐들, 카르텐들, 뭐 암모니아 가스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 황화수소 같은 것들. 그것들이 저렇게 느슨해진 장, 그 누수, 섬모 사이사이로 쏙쏙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독소예요. 이 독소가 들어가면 면역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저녁에 라면 먹고 자면은 몸이 붓죠? 그 붓는 이유가 뭐예요? 독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뭐예요? 세포를 타격을 주니까 몸이 붓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뭐 먹을 경우에는 내 몸에 이 유기 화합물 때문에 몸에 어떤 그런 면역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먹는 것 절대 함부로 드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기는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장이 샌다. 쉽게 말해서 장이 샌다. 자, 그러면은요, 우울증, 불안증, 과잉 행동장애, 수면장애. 옆으로 쭉 보세요.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하게 돼. 모든 현대병의 거의 99%의 원인이 뭐예요? 장누수증에서 오는 거예요. 그 장이 뭐예요? 독소를 쫙 막아주고 각종 해로운 걸 다 막아주고 그래 지켜야 되는데 자꾸 뭐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고단백, 고지방 음식 먹고 또 뭐 초강호식품에 들어간 뭐 과자 뭐 그런 것들 피자 같은 것들 현대인들이 얼마나 즐겨해요. 그거 먹으니까 뭐예요? 우리 몸 자체에 이런 병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결정하더라 이거예요. 자, 항상 제가 사용하는 이 좋은 예화인데 꿀벌의 수명과 여왕벌의 수명의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여왕벌은 7년, 꿀벌은 6년밖에 안 와요. 6개월밖에 안 돼요. 똑같은 애벌레인데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긴 수명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유와 와취. 여왕벌은 로얄 젤리를 먹고 일벌은 꿀을 먹습니다. 먹는 것이 결정합니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줄 것,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 두 가지예요. 그것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채소. 이것은 우리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식물이다. 정신력, 인내력을 준다. 몸을 건강하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것은 뭐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나무나 뿌리 내린 식물에서 맺혀진 것들, 그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가장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식물에서 채취한 음식, 그것이 우리의 먹을거리예요. 그러니까 쉽죠? 딱 이것만 생각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자, 껑충 뛰어넘어서 이분 얘기 한 번 더 하고 마칩시다. 어느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엄마는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중학교 가지 말고 돈 벌어라. 근데 이제 입학은 됐으니까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반배정이 됐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장학금 주고 또 알바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는 학교 다녀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금해서 도와주고 또 독지가를 연결시켜서 도와주고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쯤에 또 똑같은 말을 엄마가 합니다. 고등학교 가지 말고 돈 벌어라. 정말 가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고 옵니다. 여러분 15살 10대 중반의 이 소녀가 가출해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 어둠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20대를 이제 거의 보내게 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이제 교회도 떠나갔고 하나님도 떠나갔고 어느 날에는 술 취해서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대요. 술 취해서 잠들면서 그가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를 놓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잡은 손 놓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 기도를 이분이 술 취한 채 하고 잤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분입니다. 꿈의 무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2018년 재발해서 왔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여기서 시키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는 하면서 물까지도 내가 먹는 물까지도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결심을 하고서 여기서 진짜 지냈어요. 같이 열심히 운동하고 정말 여기서 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내 병실에 가서 사과 한 조각도 안 먹고 그 좋아하는 계란 아무리 어떤 유혹이라도 안 먹고 나가서 음료수 먹자고 해도 물 사서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이제 얼마 전에 자, 어떻겠습니까? 8가지 뉴스타트 이 원리를 체크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3개월을 실천을 한 결과 병원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분의 1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이제 암은 몸에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꾸준히 이 건강생활 뉴스타트를 실천하고 지난 2024년 12월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아침마당에 출연했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22일에 출연했던 전에도 한번 출연했었죠. 저는 지금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입니다. 20년 전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항암 8번에 당사선 치료 33번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 암이 재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목과 폐, 방광, 그리고 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2018년에 경북 봉화의 산속 700고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풍족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둘이서 포장마차에 옷가게 여러 가지 시장을 누비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두 딸도 다 결혼시켰고 밥 먹고 살만하니 암이 재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암덩어리는 목덩어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아프면서 오롯이 저만 보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꿈만 꾸던 제 음악도 냈습니다. 암 때문에 고달픈 삶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먹고 자고 걷고 노래하는 삶이 가능해진 겁니다. 절망에 빠진 많은 분들 제 노래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분이 아직도 몸에 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통증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봉화에서 너무 통증이 심해갖고 이제 산을 올라갔는데 통증을 이기려고 뭔가 서포트라이트처럼 쫙 성광이 빛이 비쳐요. 딱 가보니까는 버섯이 있어요. 그 버섯을 갖다가 달여서 마시는데 통증이 사라져요. 그 버섯으로 계속 통증을 이분에게만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통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십니다. 막 상담을 듣고 막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합니다. 그분의 음반 냈던 여러분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노래 듣고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봅니다.
산새들도 예쁜 소리로 산새들도 예쁜 소리로 새 아침을 노래하네. 긴 밤이 다 지나가고 새아침이 밝아옵니다. 산새들이 예쁜 노래합니다. 힘들다고 울지 말아요. 주저앉아 울지 말아요. 반드시 완쾌될 겁니다. 캄캄한 밤일지라도 새 희망을 노래해봐요. 긴 밤 지나고 나면 밝은 태양 떠오르니까. 여러분 2절 같이 해보십시오. 긴 겨울 지나고 나서 긴 겨울 지나고 나서 새 봄이 찾아왔네요. 앞산 진달래 예쁜 개나리 새 봄을 노래 자,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내 몸의 면역력, 그 면역력은 내가 먹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 내 몸의 장에서 유해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유해균 미생물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먹음으로 그들이 힘을 얻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치료력이 높아져서 이 병든 몸 꼭 완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맞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